늘기를 하는 얘기지만 진짜 우리나라 언론 안 될 것 같아요. 뭐 아니 뭐 따닥따닥 이거 저기 입안에 넣어주는 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DB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소비자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제품을 생산을 해왔는데 갑자기 그 소비자 입맛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뭐 2단계, 3단계 더 넘어가는 그러한 논의들을 한국에서 갑자기 하니까 차라리 혁신적인 미디어가 나와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상황은 혁신적 미디어가 나올 수가 없죠. 맨날 같은 생각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약간 유료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정은 있잖아요. 한정은 혁신 미디어를 만들. 저 지금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 욕은 잘하지만 제 콘텐츠들이 질이 좀 이렇게 높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국내에서는 미디어 바우처법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근데 엄청 알기가 많더라고요. 네, 이게 해외에서도 논의는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법이 뭐 시행된 곳은 없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미디어 그렇죠. 바우처법에 대해서 뭐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실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우처라는 게 사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우처는 그냥 이렇게 뭐 돈을 좀 국가에서 나눠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소비하게 만드는 코로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죠. 근데 미디어도 그렇기는 하니까 당연히 바우처.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논의됐는데 그게 이제 그 논의가 지역 신문들을 살리기 위한 논의가 됐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국내도 이제 처음에 시작은 뭐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이게 무슨 정보 광고로 나눠주는 쪽으로 이제 맞아요.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바우처라는 거를 사실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왜 내가 이제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 언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언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뭐 뉴스를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그 바우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도 없는데 이거를 또 정부 광고 집행까지 연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나 뭐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또 ABC 제도랑 또 연관이 돼 있잖아요. 이게 좀 처음에 첫 단계도 설득 자체가 아직까지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2단계, 3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더 좀 사안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 법은 뭐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지만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씩 차라리 바우처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시킨 다음에 그럼 이게 활성화되고 나면 이제 그다음 정부 광고나 ABC까지 연결해야 되는 사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그 언뜻 미디어 들더라고요. 바우처가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영난에 빠진 언론들을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조금 그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겠다라는 논의 때문에 지금 나온 건 거예요? 해외에서는?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2, 3년 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나 사례 이런 걸 보면 그런 데들은 그냥 그 디지털 미디어 때문에 그 바우처가 나왔죠. 디지털 구글이나 뭐 야후, 애플 그리고 이제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디지털 미디어들 뭐 옥스라든지 버즈피드 뭐 이런 매체들이 사실 5년 전만 해도 기세가 정말 강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G세대 이야기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이제 집중 공략을 하면서 그래서 기존에 이제 로컬 페이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컬 신문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 지역민들한테 바우처를 나눠주는 데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바우처라는 게 또 국가 위기 상황 때도 주로 이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바우처에서 지역 언론들을 이제 도와야 된다. 그 코로나랑 그 이제 자금이 어디에 오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존이면 그 언론 이제 진흥 자금에서 그 자금이 오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바우처면 코로나 특별 기금에서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런 차이죠. 근데 이제 저널리즘 사이드에 계시니까 조금 시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PR 하시는 학자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은 미디어 바우처 법 전에 정부 광고를 언론 진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광고라고 하는 거는 정부나 공공부처나 뭐 국민한테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뭔가 사용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언론에 나눠주기 식으로 그게 아주 한 몇십 년 전에 미디어가 언론밖에 없었을 때 그 나온 법이 지금까지 소셜미디어 시대까지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희 이제 독자나 아니면은 전문가들은 저희 쪽 이제 PR 전략 커뮤니케이션 쪽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에서부터 지적을 하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 바우처까지 얹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막 이러면서 어이없어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있어서 네, 이거는 풀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푼다라고 해도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이상한 제도나 법이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제가 봐도 이렇게 정보 광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초에 정부도 아마 정보 광고가 그런 형식대로 변질되는 걸 아마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정보 광고가 이게 말씀하신 1980년 언론 통폐합 때까지 가잖아요. 그때 뭐 재단이나 코바코 같은 거 생겼고, 예. 이제 언론재단 그때 생겼다기보다 이제 그런 어떤 기능들 뭐 이런 것들 이제.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지역 신문들이 매출 대부분이 정보 광고예요. 맞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광고가 되지 않고 지역 기업들도 많이 무너졌죠. 그 원래 지역 건설사들이 이제 그나마 광고주였는데 건설사들도 어려워지고 지역의 이제 상권들 자체가 이제 광역화되다 보니까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정부 광고라는 게 매년 일정 부분 또 이제 균등하게 뭐 비슷하게 이렇게 배분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보면 일종의 뭐 아까 뭐 세금의 형태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매체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배분이나 이런 어떤 나눠지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많고 방송사들도 이렇게 정보관계 대행이라는 것들도 대행사들에 대해서 또 불만도 많고 예. 그렇게 또 변질되어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효과가 제일 좋은데 정부도 그 세금을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래도 특정 매체한테 그 몰아주게 되면 그게 또 정치적인 문제로 또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같은 경우도 이게 임시 방편이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게 상당수의 여론 투표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좋아하고 아니면 사실 그 중에서도 뉴스를 왜 안 보는 사람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근데 맞춰 다 주어지죠.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매체들을 후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장 질서가 오히려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론재판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우처도 정확한 해법은 아니고 결국은 해법은 어렵지만 언론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고 뭐 미디어 바우처까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뉴스 유료화 뉴스에 대한 얘기는 십수년 전부터 굉장히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뉴스 생산자이자 소비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한국에서 진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 포털에서 공짜로 보는 소비자들은 포털이 대신 전재료를 요즘에는 광고 그 쉐어로 좀 바뀌었다 그러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신 페이해주는 그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모 미디어 전문지에서는 언론사들이 탈 포털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가정법으로 좀 기사를 최근에 쓰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뭔가 엄청나게 강제적이고 전향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시스템 자체로 한국에서는 뉴스 유료화가 쉽지는 않고 약간 버티컬 미디어처럼 종합지에서도 뭐 그런 식의 일부 프리미엄 콘텐츠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전면적인 거는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떠신가요? 네. 저도 뭐 지금 이 모델로는 유료화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뉴욕타임즈도 지금 우리가 뭐 지난 분기, 이제 1분기 구독자가 유료 구독자 780만 정도 돼요. 그 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 유료 구독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디지털 뉴스를 보니까 17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다른... 이게 뉴욕타임즈가 뭘 하냐면 지명 구독은 그보다 더 작아요. 90만 명밖에 안 돼요. 예. 근데 뭘 하냐면 쿠킹, 그러니까 그 음식 관련된 콘텐츠를 하고 게임을 해요. 게임 구독,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이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핵심 코어라고 불리는 건 170만밖에 안 되죠. 이제 뉴욕타임즈도 그때 지난 분기 그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CEO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어 뉴스 시장, 구독 시장이 1억 명 정도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2025년까지 한 1,000만 명 정도로 이제 확보할 거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뉴욕타임즈도 목표가 그 정도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랑 다른 게 이제 처음부터 유료화를 이제 시도를 했었고, 계속 이제 그게 또 공교롭고 포털이 이제 구글이나 야후가 이제 뜨면서부터 유료화를 동시에 시도를 했어요. 사실 그때 시도해서 여러 번 트라이에 내려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도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0개만 무료로 보여줬다가 아니면 무료 뉴스를 공개를 했다가 여러 가지 해보다가 지금은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프리 트라이얼을 하는, 예, 그런 쪽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시장을 시도를 하기에는 시장 이미 뭐 다른 시장 구독 시장으로 너무 가버렸어요. 근데 나만 계속 이렇게 무료 시장으로 남아 있다가 갑자기 아무 준비도 안 된 독자들한테 나 내일부터 유료로 서비스를 할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편집장하고 같은 생각이고,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유료화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근데 가야 된다. 저도 가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 유료화가 아니라 유료 뉴스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고 있는 거죠, 사실. 네. 그 뉴욕타임즈는 그러면은 쿠킹이나 게임의 콘텐츠는 누가 생산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기자들은 아니고, 거기 이제 뉴스 이제 컨트리부터 이제 뉴스 그 개발 디벨로퍼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전체 구성을 보면 기자가 뭐 뉴스를 압도적이죠. 그리고 항상 표현하는 코어 콘텐츠라고 표현해요. 네. 뉴스를. 왜냐하면 네. 뉴스를 보러 들어오니까. 그렇죠. 뉴스 보러 들어왔다가 다른 데로 이제 전파가 되니까. CEO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CEO가 제가 자막 넣어드릴게요. 네, 여성분인데 이제 CEO가 마케팅 출신이에요. 마케팅 하시던. 절실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한 고민들. 이제 그래도 우리 코어 비즈니스는 필요하지만 나머지 이제 구독 베이스로 하기에는 이제 코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구독을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인게이지먼트, 열동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제 내 플랫폼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콘텐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콘텐츠 생산자들은 협력 관계인 건 거예요? 뉴욕타임즈 아니, 그 기자 직원이에요, 직원이요? 직원이요? 네. 그러면은 비편집 인력이 보도국 이외에 예. 뭐 게임의 거기는 이제 콘텐츠를 생산을 한다든지 예, 그거부터 깨야 돼요. 편집국 기자들만 콘텐츠 생산한다는 개념부터는 없애야 돼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론사가 아니라 미디어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뭐 저널리즘 당연히 모든 언론사의 숙제지 기자들한테만 남겨지는 그런 의무는 아니거든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진짜 우리나라 언론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아니 따닥따닥 이거 저기 입안에 넣어주는 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조선일보가 그 우리의 컨텐츠를 보는 독자가 누구인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DB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소비자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제품을 생산을 해왔는데 갑자기 그 소비자 입맛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뭐 2단계, 3단계 더 넘어가는 그러한 논의들을 한국에서 갑자기 하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혁신적인 미디어가 나와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상황은 혁신적 미디어가 나올 수가 없죠. 맨날 같은 생각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 유료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정은 있잖아요. 한정은 혁신 미디어를 만들. 저 지금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 욕은 잘하지만 제 콘텐츠도 예, 질이 좀 이렇게 높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일단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지금 새로운 플랫폼들이 이렇듯 뭐 지금 잠깐 말씀드린 뭐 사실 우리가 뭐 클럽하우스도 있고 스포티파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트위터도 지금 유료뉴스 이제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뉴스레터 뭐 이런 서비스. 그래서 그런 게 등장하면서부터 여기 어쨌든 새로운 플랫폼 판을 짜면 여기는 유료 구독자들이 그 가치를, 그러니까 판의 가치를 보고 들어오거든요. 코드 가치를 보고 들어오니까 이 판의 가치를 보고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예를 들어 백화점을 새로 오픈하면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때 새로운 유료화를 시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자체 플랫폼도 물론 강화해야 되지만 독자가 모인 그 새로운 판에 무조건 그냥 들어가는 게 현명한 전략인 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사실 고객 TV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뭐 언론사 전략팀에 오래 있었어서 제가 잘 알죠. 사실 이게 수면 유통이라는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그냥 유통업체한테 이제 도매로 뭘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광고도 이제 지역 광고도 이제 맡기고. 그런데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이제 전혀 안 됐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고객 TV는 없고 우리 그냥 그리고 그냥 가구에 대한 정보는 있어요. 그래서 주소는 있지. 근데 이 사람 누가 살고 세대주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내 아침에 뉴스를 서비스하면 어떤 사람이 콘텐츠 보는 것들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한국만 비난할 수 없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지역 뉴스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근데 조금 다른 이유는 이제 그 홈페이지 구독을 유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홈페이지를 무료로 하더라도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뉴스가 공개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조차 로그인 정책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쵸. 어떤 기사 이름과 아이디 자체도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근데 뭐 그거는 뭐 앞으로는 이제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들이 계속 뭐 행사들 많이 개최했잖아요. 사업. 유리 이벤트들 뭐 이런 것들도 진입 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이미 전문 뭐 줌이라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는 언론사들이 주최하는 아마 이런 컨벤션 이런 것들은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그래도 좀 되던데요? 아니 그래도 근데 예. 이제 근데 왜냐하면 다른 매체들도 언론사 많고 이제는 네.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네. 네. 온라인 플랫폼도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거는 그리고 레putation 점점 더 떨어지다 보면 그 비즈니스도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유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뭐 해외 언론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제가 유심히 보면 한국이 그렇게 저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해외처럼 안 좋은 시장은 아니라고 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안 좋은 그냥 똑같아요. 안 좋은 게 똑같아요. 아, 안 좋은 게 똑같이. 한국이랑 저기 예, 해외나 그래서 뭐 별반 다르지 우리만 뭐 않다. 진짜 네. 절망적으로 우리는 안 될 네.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하면은 훨씬 시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까 저 그렇죠. 정도보다. 그래서 CNN하고 뉴욕타임즈가 구독 모델을 만든다는 얘기도 많아요. 아, 뉴스는 다큐멘터리랑 아주 소비자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진짜 다른 영역에서 그 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유료뉴스를 말씀드렸냐면 뉴스의 유료화처럼 거기에 그 함몰돼가지고 콘텐츠 개발에만 아무도 안 보는데 제가 진짜 구체적으로 내가 언론사 이름을 말을 하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는 못하지만 듣고 싶어. 진짜 유명한 네. 언론사예요.